안녕하세요, 유자덕입니다. 오늘 그 저수령 그란폰도 운영사를 만나러 가요. 저수령 그란폰도 아시죠? 제가 작년, 재작년 두 번 다 컷오프 당하면서 회수차 타고 복귀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제 대회인데,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는데 여기를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두 번 연속 탈락했으니까 이번엔 리벤지를 해야 된다. 혹은 에이씨, 두 번이나 탈락해서 안 나가. 요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동호인 전체로 따지면 한 중간 정도 돼요. 기록 같은 게. 그러면 내가 평균이라고 치자. 중간이니까. 그러면 이런 평균적인 동호인이 나가가지고 컷오프하고 중간에 탈락돼가지고 버스 타고 복귀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자전거 뭐 비경쟁 대회라고 하면서 이게 뭐 일종의 우리 자덕들의 축제가 돼야지. 왜 이렇게 막 무리해서 막 이렇게 타게 하고 막 컷오프 되면 메달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뭐랄까 경쟁을 자극시켜가지고 사고 나게 만들고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비롯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침 그 운영사인 XC웍스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따질 건 좀 따지고,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 또 업체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려고 가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나 저번에 그 해수차 탔는 그거가 아주 감명이 있고. 두 번 참석했는데 두 번 다 회수차를 타가지고 저수령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감성이. 그래. 그래서 오늘 저수령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일단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XC웍스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XC웍스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이벤트를 주로 하는 회사고, 처음에는 마라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분야에 25년 가까이. 그러면 지금 XC웍스에서 운영하시는 자전거 대회는? 저수령 그란폰도, 네. 그다음에 가평 그란폰도, BWCK, 브럼턴, 충주 그란폰도, 백두대간 그란폰도, 통영 그란폰도, 그다음에 스피돔에서 했던 광명에서 자전거 페스타.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올해도 그런 것들. 올해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갔는데 조금 자전거 행사는 좀 줄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고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아무리 잘해도 사고 한 건 좀 심한 사고가 나면은 회사에 존폐하고도 또 아무래도 안전이 요즘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좀 사고가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계속. 접수가 15일이더라고요. 다 내용은 픽스가 돼요. 내용 거의 픽스가 되었어요. 저수령에 없던 콤이 생겼고, 근데 콤에 조건이 있어요. 저수령 다운힐을 평속 45km 내려와야지만, 그리고 또 하나 완주를 해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그 저수령 내리막이 상당히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다운힐 평속 45라는 건 45 언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45가 넘으면은 콤 1등을 하더라도 자격을 뺄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수령 시작 전부터 저수령 꼭대기까지만 시간을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필 1등, 2등, 3등을 뭐 시상한다 이런 건데, 이제 어필은 빨리 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다운힐을 너무 빠르게 내려가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힐을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라, 이런 의미에서 다운힐 평속 45 이하만 시상하겠다라고 이제 정한 거네요. 사실 저는 저수령에서 항상 버스를 타고 집에 와가지고 저수령 다운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변화 하나는 시즌 초반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입문한 사람들이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챌린지 A는 문치고개를 넘고, 챌린지 B는 예전 착대 때 했던 메디어 코스를 갑니다. 결국 다시 나눈 거네요? 예, 다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 이후에 저희 챌린지 A 코스로는 진입이 안 됩니다. 컷오프라는 그래서 컷오프를 두고 했는데 저수령 컷오프가 워낙 악명이 높아서 잘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1시간을 더 연장을 드릴 생각입니다. 저수령 컷오프는 1시간 미뤄졌다?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빡빡했어요. 경찰은 빨리 끊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그럼 저희가 절충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컷오프 시간은 지역이랑 또 이제 네. 협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협의는 너무 해야 오래 예.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정해놓은 그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맞습니다. 탈락자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 위에서도 사실 고생을 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데이터가 네. 축적이 되면 이 대응 개선하고 발전되고 그런 쪽입니다. 예. 네, 어쨌든 희소식이네요. 예. 예. 저한테는 희소식인데. 그 그래가지고 시간처럼. 또 저기 해수철 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거기서 내려오면은 네. 그다음에 문치고기를 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면 10km가 줄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큰 부담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2023년도 작년 대회거든요. 작년에는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합쳐서 하나였어요. 저수령 넘어서 이렇게 문치고개로 돌아오는 요 코스였는데 저수령에서 컷오프가 한번 있고 그다음 컷오프 안 하고 가더라도 여기서 바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챌린지 B. 그러니까 뭐 말이 챌린지 A, B지 뭐 사실 그란폰도, 메디오폰도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코스가 짧으니까 그란폰도라고 하기가 조금 이제 웃긴다, 쉽게 얘기하면 놀다 가라 뭐 이거죠. 근데 사실 여기 요렇게 바꾸면 대충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저수령에서 전부 다 이제 양내리막이나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령까지만 가면 회수차만 타지 않고 컷인 하면 목표 지점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이 문치고개가 엄청 가파르거든요. 엄청 가파라서 여기만 안 가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바뀐 게. 네. 그 초반 밀리는 구간 때문에 네. 상당히들 불만이 많아요. 원래는 운동회 출발을 해서 아마 초반 정체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 혹시 예.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반에 그렇게 예. 그 병목이 생기는 게 아 이거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막 다 몰려나가면 사고 날까봐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혹시 와르르 나가면 또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 여건은 저희가 충분히 보고 또 바뀐 게 있나요 혹시? 시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상이? 시상이면 그 등수 그 등수 아닙니다. 타임어택 시상이라고 네. 조금 이제 처음 도입을 하는 거예요. 네. 도착 시간이 4시간서부터 5시간 사이에 네. 우리가 10분 단위로 추첨함에다가 시간을 넣어놓을 거예요. 내 가장 근접한 기록 위로 5개, 밑으로 5개에다 시간을 넣겠다. 이거 이제 제가 저 현장에 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금 영상을 다시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경기 시작하고 골인할 때 골인 지점에서 4시간부터 뭐 5시간, 뭐 6시간인지 뭐 활동 그렇게 시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뭘 뽑아요. 제비뽑기 하듯이.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제비뽑기가 뭐가 있냐면 뭐 4시간 10분, 4시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10분 단위의 그런 표들이 있는데 그걸 다 뽑아. 그러면 랜덤으로 뽑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뽑힌 거, 뭐 그게 뭐 4시간 3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들어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뽑은 거 그 개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랜덤으로 걸린 것 중에 뭐 4시간 40분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 4시간 40분에 정확하게 골인한 사람, 이 사람한테 시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시간 앞뒤로 5명씩 해서 한 10명한테 선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들어오는 건 특별히 그것 때문에 뭐 맞추고 어쩌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내가 들어온 시간하고 저렇게 이제 제비뽑기로 뽑힌 시간하고 맞춰보면서 이제 아마 선물 타가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4시간 이전은 없는 이유가 예. 천천히 타라 예. 말씀이시죠? 충분히 즐기면서 타라. 보급도 충분히 즐겨라. 경품으로는 산티니 그란폰도 충주에 참가권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산티니 그란폰도는 9월달에 아마 개최하는 것 같아요. 산티니 그란폰도라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 말고 우리나라 충주에서도 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 9월달에 열리는 그 산티니 충주 그란폰도 거기에서 이제 뭐 추첨을 하나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명 정도는 이탈리아 산티니 그란폰도에 또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대회, 충주 대회에 나올 수 있는 참가권을 이번
저수령 그란폰도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낫죠. 쓸데없는 거 주는 것보다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선물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글로벌한 동호인 국제대회가 없어요. 대만의 콤이라든가, 오늘 홍콩에 그 사이클톤도 있고, 이제 그런 데를 국내에서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니까 코스도 다시 나누고 예. 그 다음에 저수령 컷오프 시간도 좀 늦추고 그 다음 저수령에서 컷오프가 되더라도 자력 복귀할 수 있는 쇼컷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상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1, 2, 3등한테 시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로 4, 5시간 사이 그래서 천천히 타라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유도하시고 이런 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전반적으로 다 안전하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고 너무 많이 나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자전거 문화라는 것이 원래 그란폰도가 자기 극복이지 빨리 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와선 주구장창 속도 낼 생각만 하고 순위에 연연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 사고 가열 경쟁이 되고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는 모든 대회는 그 순위 시상이 없습니다. 아예 그걸 제가 제일 먼저 없앴을 거예요. 선두권과 메인 펠로톤하고의 거리 차이가 20분에서 40분까지 벌어지니까 우리 운영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경찰 교통 통제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또 다른 뭐 경쟁이 할 것 같으면 MCT를 나가든가. MCT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전거 도로 경기가 200명이 제한이 돼 있어요. 20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마샬이 거의 한 40대씩 깔리고 사전에 충분히 100% 통제된 도로에서 달리는데 이거는 그란폰도는 100% 통제된 도로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건 경찰이 절대 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늘어선 그 길이가 너무 기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일이 들어지게 꼴등은 저쪽에 불제 넘고 있었어요. 첫 어필. 그러니까 그 키로수 따지면 몇 킬로예요? 어차피 뭐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이벤트 그렇죠. 축제잖아요. 축제. 놀러 나오는 건데 대회만 맞습니다. 나오면 맞습니다. 더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또 있는 게 잘 타는 애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갔다가 뒤에 출발을 하면서 얘들 추월해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도로가 통제돼 있으니까 이 도로 공도긴 하지만 이 통제되는 이 대회에서는 좀 이렇게 막 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도로 통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한번.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만약 MCT라든가 그 뚫루 코리아가 사진에 경찰하고 얘기를 해요. 해서 그거는 100% 통제가 되는데 그란폰도는 우리나라 민도가 절대 안 해주죠. 그건 대신에 우리가 이만큼의 안전 조치를 한다. 마샬을 깐다. 사전에 홍보를 한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차는 다 중앙선 넘죠. 중앙선 진짜 많이 넘어요. 유튜브 찍은 블랙박 찍은 거 보면 초반에 거의 다 넘잖아요. 특히 저수령 이럴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도로를 다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앙선은 넘으면 안 돼. 하지만 도로를 다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탈 때는 우측으로 가잖아요. 근데 대회 때는 우측으로 가지 않아요. 안 가요. 막 이렇게 가니까 아까도 말한 그런 좀 빠르게 가시려는 분들이 중앙선 다 넘어서 추월하거든요. 인제 사고 났던 뭐 그래서 사고 났죠. 그것 때문에 사고가 예. 만약 그러면 이건 100% 본인 가실이에요. 이 보통 100km가 넘는 구간에 2,500명을 다 어떻게 저희가 케어해요? 그걸 꼭 지켜요. 그러니까 요소 이론을 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전 의식이 미흡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꼭 지켜야 돼요. 국내에는 100% 도를 통제해주는 그란폰도는 없다. 뭐 가끔 도스에 뭐 걸어러 와서 진행 방향 통제되지 않느냐? 천만 진행 방향 통제 안 됩니다. 부분 통제죠, 전부. 기본적인 전제가 진행 방향 부분 통제. 야, 이게 뭐 저희가 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면 이해를 해, 어느 정도는. 사고 나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타는 건데, 동호인이 그냥 놀러 나와가지고 치고 죽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그때 사고 한 건 난 분이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체육회 입장에 난 안 해. 왜 내가 돈 쓰고 이 욕을 먹냐. 이런 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 이 대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참가비 많이 돼요. 우리나라 참가비 너무 싸요. 진짜로. 참가비 내용도 좀 얘기를 해야죠. 참가비도 변경이 되나요? 참가비도 변경이 돼요. 당연히 올랐겠죠? 네. 이거 왜 오르는 건가요, 도대체? 자,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지금 뭐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랐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자원봉사자 그러면 정말 자원봉사였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다 일비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럼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저수령 같은 경우는 거의 교통통제 인력은 한 180명 가까이가 투입이 돼요. 우리 운영 인력까지. 네. 지금. 그럼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 다 사면서. 제가 쭉 한번 불러볼게 한번 네네. 보시죠. 기록 개척비가 한 3,000에서 4,000골 먹혀요. 한 사람당. 예. 배번호 3,000원. 보험료 올라서 3배 올라서 4,000원. 아, 완주 메달 4,000원. 지역적인 활성화 차원이니까 지역 사람 상품권이 나가죠. 네. 5,000원. 그 다음에 택배비 4,000원. 보급식 5,000원. 참가자한테 주어지는 것만. 네네. 참가자한테 주어지는 것만.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나가야죠. 네. 시설비 나가야죠. 홍보비 나가야죠. 교통통제비 나가야죠. 그 시에서 보조가 이제 3,000에서 4,0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빼도 7만 한 얼마 정도까지 7, 8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참가비를 얼마를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제가 이 계속 땅 팔아서 장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애들이 당연하죠. 그렇거든요. 예. 참가자 잘 몰라서 근데 우리는 대하면은 벌써 그 코스를 한 10번 이상을 돕니다. 그리고 위험 구간이 어디 있지. 근데 대 3일 전부터는 전체 보수에 들어가요. 쓸고 메꾸고 이 인력 배치할 장소하고 이걸 다 저걸 하는데 그 다음엔 우리 대전에 오셔서 그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직접 하면 예. 왜냐하면 예, 그렇죠. 그게 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올해 진행하시는 다른 저수령 말고 다른 대회들도 지금 저수령 하시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같은 이제 기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데 기록 같은 걸 보면 그냥 거의 중간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거의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동호인들 딱 중간. 근데 그란폰도 와서 딴 생각하고 이거 촬영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저수령 그란폰도가 조금 이제 빡셌다 기준이.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좀 뭔가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는 네. 말씀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싶고 올해는 제가 컷오프 그 회수차를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예, 저도 감사합니다. 꼭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싶었어. 네. 그래서 결론은 정리하면 어쨌든 좀 기준은 완화됐고 저처럼 이제 컷오프가 간당간당 했던 사람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코스도 나누고 시간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린 사람도 느린 사람인데 빨리 달리는 사람 쪽에서 사고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진정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순위 등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리막에선 속도 제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안전하게 타려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회 나가보고 라이딩 해봐서 알지만 대회에서 무슨 뭐 문자 보내고 뭐 안전막 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 참가자들이 알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 경기나 그런 뭐 MCT 경기 이런 데서는 인원이 작고 그 다음에 실력의 편차가 크지가 않으니까 경찰들이나 아니면 이 관리 인력들이 따라가면서 같이 딱 보고 뭉탱이만 관리를 하면 되니까 비교적 사고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이 그란폰도 대회는 사람도 막 몇천 명이 오고 그 선두하고 최후미하고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 광범위한 이거를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아마추어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여기 그냥 놀러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뭐 대회 1등 한다고 뭐 연봉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뭐 상금이 있습니까? 놀러 나가는 거니까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타고 옵시다. 진짜로 중앙선 침범하지 말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좀 그렇게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따지러 갔다가 또 그 운영사의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영상에서는 다 하지 못한 이제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스스로 자전거 문화를 더 수준 높고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또 이 엑스시웍스 그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운영사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그란폰도나 자전거 대회에서부터 좀 같이 이런 걸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촬영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주신 엑스시웍스 대표님하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후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거기서 소주 한잔 합시다.